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김영숙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멀리 군산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화장하고 와서 얼굴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아메이 시작한 지 벌써 15년 됐어요. 15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죠? 아, 네. 제가 원래 식당에 가도요, 맨 구석에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자리에 앉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중앙에 나오는 게 조금 어색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15년 동안 아메이를 받아들이고 해 나가면서 성공하는 스토리까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할 건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뭐 어떤 얘기도 있을 거고 또 어쩔 때는 좀 화가 나는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근데 어차피 여기 계셔서 1시간 정도는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앉아 계시니까 좀 마음을 여시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듣는다, 재미있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던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을 만난 이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신랑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막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김종관의 와이프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좀 자제하고 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저희 신랑을 제가 지금 46인데, 제가 나이가 46인데, 19살 때 만났어요. 네. 오래됐죠. 19살 때 저희 신랑을 저희 엄마가 하는 커피숍 아르바이트생으로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왔는데 제가 저희 신랑을 한번 보고 딱 찍었어요. 쟤를 꼬셔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저희 신랑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저를 꼬신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예. 이게 정말 굉장한 스킬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저희 신랑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인생 성공한 거야. 왜냐면 주인집 딸을 꼬셔서 결혼에 성공했잖아요. 예. 제가 46인데 46년 동안 살면서 저희 신랑이랑 벌써 26년을 제 반평생을 저희 신랑하고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결혼식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 사귀다가 이렇게 이제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 최대의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일 안 하고 정말 괜찮은 능력 있고 괜찮은 놈 죄송해요. 그런 놈 하나 만나서 잘 만나서 인생 좀 편하게 살자.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저희 엄마가 한 번도 집에서 쉬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를 하느냐. 엄마는 부자가 되고 싶으시대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한 번도 부자가 돼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엄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래, 인생 뭐 있어? 편하고 쉽게 살자. 근데 좀 좋은 사람 만나서,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좀 얹혀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 제 어떤 스킬이나 제 얼굴을, 제 비주얼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저한테 올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죠, 생각을. 혼자 살 때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벌은 다음에 능력 있는 남자를 찾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요,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결혼할 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는데 11가지 직업군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 대체적으로 했던 직업군이 장사였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장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도 해보고요, 칼국수집도 해보고요, 콩나물국밥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네, 콩나물국밥집도 해보고요. 뭐 하여간에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제가 미대를 나와서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이렇게 남는 게 콩나물 국밥집을 하는데 그 콩나물 국밥집에 정말 예쁜 정말 군산 그 촌이거든요. 군산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예쁜 사장님, 아가씨 사장님을 만들어서 제가 그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소문을 계속 이렇게 예쁜 사장님이 운영하는 콩나물 국밥집 해갖고 소문을 막 냈는데 그 소문의 진원지가 사장인 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소문만 듣고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김양, 예,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니까 제가 사장인지는 모르고 김양 여기 사장님은 도대체 언제 나와? 예. 그때가 아침이면 저녁에 나오세요. 그럼 저녁에 한 번 더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저녁에 오시면 아침에 왔다 갔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집이 문 닫을 때까지 한 번도 사장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네.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새벽 4시에 예, 그 술국을 끓이는 집이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예, 문을 열고 10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막 정리하고 집에 가면 12시인데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을 봐서 또 다시 4시에 오픈을 하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정말 군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콩나물 국밥집을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하다 보니까 오기 끈기로 되는 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뒀어요. 1년 만에 그만뒀는데 참 대단한 일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요. 문을 딱 닫고 나니까 제 통장에 딱 11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나는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안 되는 일들이 더 많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그냥 대충 살면 뭐 어떻게든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어요. 그것도 110만 원 남은 그 돈을요. 제 친구가 일찍 결혼한 제 친구가 예물 있죠. 예물. 자기가 받은 결혼식 때 받은 막 폐물을요. 이고지고 와가지고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저한테 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사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더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물 또 옛날 예물은 되게 후지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런 못된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필요 없다. 그냥 그건 네 거니까 가지고 나중에 빌려가고 내가 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나중에 돈 있으면 갚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한 25년 지났거든요. 아직도 그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달라고를 못 하는 거죠. 달라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인생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좋은 놈 만나서 인생 한번 펴보지라고 살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일들을 전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하면서 딱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그냥 빨리 결혼이나 해버리자. 너무 힘들으니까 결혼이나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 그 오래된 친구 있죠. 예, 저희 아르바이트 와가지고 저한테 꼬심을 당했던 그 친구 외에는 남자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귄다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나니까 뭐 어떤 남자도 저한테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 뭐 뺏고 싶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뺏겼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서로 너 가져 막 이렇게 되는 그때는 너무 비참했어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 드리는데 그때는 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미루는 거죠. 너 가져 괜찮아 나는 됐어 막 이렇게. 예, 결국에는 착한 남자 하나 남았는데 그게 저희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여자분들은 다 로망이 있으시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약간 통통했어요. 통통해서 날씬해 보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저희 신랑이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서 제가 살이 막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평생에 한 번 입는 웨딩드레스 입는데 날씬하게 한 번만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2년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2년 프로젝트인데 그게 무슨 2년이냐면 살 빼는 2년.
드레스를 입는데 정말 예쁜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자. 그래서 2년 동안 굶어서 살을 뺐어요. 독하죠? 정말 독하게 했어요. 2년 동안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살을 뺐는데, 그동안에 제가 레몬 다이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레몬 다이어트를 누가 알려주시는데, 그걸 마시기만 하면 입맛이 완전히 정말 천리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 레몬 디톡스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잘못된 방법을 하죠. 레몬이 그때는 또 한 20년 전이니까 어때요? 다 완전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농약을 막 쳐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 레몬을요 그냥 물에다 씻어가지고 굉장히 큰 들통에다가요 물을 가득 담고 이 레몬을 넣어요. 한 20개 정도를. 그래서 그거를 한 5시간을 끓여요. 끓이면 온 집안에 그 레몬을 이렇게 끓이는 냄새가 나는 정말 이렇게 코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 있죠.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인데 단지 그 드레스 한번 정말 날씬하게 입어보자라는 그 신념 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참 독했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먹었는데 2년 동안 먹으면서 제가 3번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병원에 실려갔어? 물어보는데 그 병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 네, 농약 중독이었어요. 농약 중독으로 제가 3번이나 실려갔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밥을 안 먹으니 살이 막 정말 쭉쭉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입맛이 정말 없더라고요. 또 여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살을 빼면서 나이가 26 이렇게 됐는데 목욕탕을 가잖아요. 네, 목욕탕을 가면 뭐 다 아시죠? 목욕탕 옷 입고 들어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 옷을 딱 벗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울로 제 뒷모습을 보시는 이제 젊은 분들이 저한테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자라면 이렇게 옷도 쏟아야 되는 여러 군데에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잘 모르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라면 볼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볼륨들이 중력의 힘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게 다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액면가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45kg까지 독하죠. 그래서 드레스를 딱 입고 결혼을 했어요. 그냥 내 주변에 앉아있는 그놈. 괜찮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오래 사귀어서 별 반응이 없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죠. 그 결혼하고 그 신혼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를 기다리는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를 얻기 위해서 그 연애할 때는요, 저를 한 번도 그냥 혼자 두질 않았던 저희 신랑이 어느 순간 제가 집에 딱 앉아있으니 이제 할 일이 없죠. 그죠? 저한테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딱 보이기 시작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하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일을 한대. 근데 밤 12시, 1시까지 누가 일을 하느냐. 저희 신랑이 도매업을 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문을 열고 너를 기다리더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좋겠는데 일주일에 7일을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 인정해줄게. 거기까지. 근데 조금 더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니까 저희 신랑이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밖에 아침에 이렇게 7시 정도 8시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유하고 같이 들어오는. 우유가 언제 와요? 새벽에. 그 우유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또 나가. 뭘 했는지 아세요? 뭐가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그 일을 불렀을까? 당구를 그렇게. 무슨 마약하는 사람처럼 당구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살아봤자 내가 지금 무슨 의미로 결혼식을 했을까. 살까지 그렇게 2년 동안 빼면서. 그래서 저한테 왔던 게 요요죠. 급격하게. 겪어보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막 웃으시는 게.
요요가 엄청 급격하게 왔어요. 그래서 풍선에 바람 들어가시듯이 계속. 저희 신랑이 나갔다 들어오면, 어머, 이렇게, 어쩔 때는, 죄송해요, 잘못 들었나봐. 이렇게 결국에는 제가 90kg까지 딱 살이 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요 때문에 90kg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래 근본적으로 좀 있었죠, 살이. 예. 90kg까지 딱 늘어나니, 앉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누우면 못 일어나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키가 165거든요. 근데 90kg 나가면 굉장히 뚱뚱하고, 굉장히 거구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참새같이 생겼던 와이프를 딱 데려다 놨는데, 어느 날 딱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돼지 한 마리 딱 키우는 거죠. 그것도 새카만 돼지가. 성질도 되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에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다른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래 늦게 들어와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밤마다 소파에 딱 팔짱을 끼고 앉아서 도끼놀이 딱 하고요. TV도 안 켜요. 그렇게 하고 들어올 때까지 12시에 그 소파에 앉으면요. 새벽 6시, 7시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얼마나 일을 갈겠습니까? 앉아서. 그죠? 그거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저를 괴롭히는, 제가 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그래서 임신을, 그 뚱뚱한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저희 신랑은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임신하고 나서 임신 중독이 걸려서 살이 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뚱뚱한데 임신을 하니까 더 많이 찐 거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언제 아기 나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극단적으로 선택했던 그 방법, 임신하면 우리 신랑이 나한테 올까? 예, 우리 집으로 들어올까? 라고 선택했는데 더 안 들어오더라고요. 더 안 들어요. 제가 남자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임신한 와이프를 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임신했을 때 안 사준 그 조그만한 아이스크림 하나 평생 갑니다. 지금도요 저한테 잔치국수 한 번 안 사준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럴 수가 있냐? 막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도 네가 나한테 그랬어 막 이렇게 제가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 있는 여자하고 사시려면요 뒤끝을 아예 안 만드셔야 되는데 정말 작은 걸 원할 때 그때 해주시면 돼요. 예. 어쨌든 임신하고 다시 뭐 출산을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길래 한 번 더 할까 해갖고 임신하고 별로 이렇게 비전 없는 일을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임신해서 또 낳았는데 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막 얼굴이 너무 상기된 얼굴로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이 막 화색이 돌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날마다 들어올 때 정말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제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무슨 여자 만나고 왔어?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야 내가 정말 대단한 걸 찾아냈어. 뭐 당구 칠 때 어떻게 쳤더니 뭐 3쿠션으로 들어가대? 제가 막 이렇게 그밖에 관심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 내가 자기를 진짜로 공주처럼 모시고 살 수 있는 일을 찾아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봤죠. 그게 뭔데? 예. 그랬더니 아메이라는 걸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무료하고 너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에 아메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딱 하는데 제가 원래 아메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우리 신랑이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그 신혼 때 저희 엄마가 저 혼자 집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아셨는지 매일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뚱뚱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를 위해서요. 날마다 청소해, 빨래해, 밥해. 그러니까 우렁각시처럼 저희 집에 오셔서 매일매일 했는데 저희 엄마도 그 똑같은 얼굴을 하고 어느 날 딱 오시더니 신혼 때 대단한 걸 발견했대요. 그게 뭔데? 너도 같이 할 수 있대. 아 그래? 그게 뭔데? 아메이래요. 아메이? 아메이는 세제회사 아니야? 왜냐면 제가 주부습증이 굉장히 심해서 디시드랍스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디시드랍스를 한번 쓰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는 너무 좋은 그 퐁퐁이기는 한데 도대체 이걸 판매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근데 저희 엄마가 그걸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드시드랍스를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찾고 있던 건데 저희 엄마가 아싸 이렇게 되신 거죠. 너 이거 살래? 엄마 나 이거 줘.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다음날 그 디시드랍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박스로 디시드랍스 12개짜리 박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예. 진짜 좋지? 좋아, 엄마.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근데 또 박스가 갖고 온 거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디시드랍스보다 더 좋은 거래. 에로시였어요, 에로시. 얘를 어떻게 했어? 그냥 얘를 넣고 빨래를 이렇게 걸레를 빨아갖고 청소하면 돼. 아, 그래? 응. 그래서 제가 빨래를 물에다 타서 희석해서 쓰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디시드랍스는 희석하는 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로시만 넣고 빨래를 이렇게 걸레를 빨았는데 얘가 거품이 없어지질 않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나? 빨리 쓰니까? 예. 닦으면 거품이 보글보글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 뚱뚱하면 중심이 잘 잡힐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거기다 제가 발이 되게 작아요. 키가 165인데 35짜리 신발을 신고 235. 그러니까 넘어지면 이제 진짜 아등바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잘 넘어져요. 발목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넘어지고 막 하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가져오셨는데 뭘 갖고 올게요?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래, 카워시 누가 얘기하셨는데? 예? 카워시, 예. 카워시 지금 안 나오죠? 그때는 카워시라는 게 나왔는데 세차를 하는. 근데 세차를 200대 한대요. 12병짜리를 갖고 오신 거예요. 정말 아꼈으면 이걸 대를 이어서 쓰는 카워시를 저희 12병, 그래서 12대까지 가라고 이걸 갖고 오신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박스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박스를 가지고, 계속 박스를 3개월 동안 계속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제품으로, 엄마 다른 건 없어? 아니, 이거밖에 없대. 알고 보니 데일리도 있었고요. 화장품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희 엄마는 무조건 세제만. 아, 그래? 그렇게 해갖고 제가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은 그래 뭔가 한다고 하니 사줬어요. 세 번째 딸 딱 갖고 왔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이렇게 계속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저 딸 하나거든요. 맨날 와서 우렁각시 막 해줬는데 엄마 우리 집에 오지 마. 저희 엄마가요, 그날 집에 저희 친정하고 1시간 거리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부터 울어서 집에 가서 하루를 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하루를 울고요,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그 어느 날 전화가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집 전화죠. 누구세요? 나라고! 막 이렇게 정적이 막 흐르죠. 그리고 저희 신랑을 만만한 저희 신랑을 데리고 착하잖아요.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퀸쿡을 하는 곳을 갔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와? 물어보니까 어떤 집에 조그만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줌마들이 꽉 차게 앉아있대요. 근데 뭘 태웠는지 연기가 자욱한 곳에 막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봐봐 맛있지 하면서 막 저희 그 신랑 입에다 막 넣어주는데 고기 있죠. 수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인덕션이 없이 가스레인지에다 하시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막 태우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텔레테브잖아요. 서로 위안 삼으면서 아이 좋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먹으면서 맛있지 맛있는데요 어머님. 예. 집에 와서 막 양치질을 몇 번을 하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 아메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 엄마가 하고 전화했을 때 그래서 오늘도 박스를 갖고 오려고 딱 그랬죠. 그랬더니 나 그만뒀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예. 그때부터 또 다시 친해졌어요. 예. 근데 저희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리 엄마보다 더 화색이 도는 얼굴로 오더니 저희 아메이를 하겠대요.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어때요? 박스예요. 박스. 탄 음식. 극렬히 반대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상처 주고 저는 안 봤으니 몰랐죠. 그렇지만 우리 신랑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싫었다는 거예요. 싫어. 안 해. 못 해. 극렬하게. 네,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요.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막 제가 웬만해선 야자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랑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너 그거 하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 막 정말 너무 악스럽게. 이 조그만 아이들 두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하겠대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굶어 죽었구나. 예, 제가 생각한 게 첫 번째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안 돼. 결국에는 여차 해갖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제가 아기를 둘이나 낳으면 할까? 자기 자녀를 2명이나 낳아준 내 말도 안 듣는 그 사람이 당구를 끊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딱 끊더라고요. 멋지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감동한 게 아니라 이 독한 인간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죠. 계기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다. 누가 하는지 데리고 와라. 집으로 데리고 와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아예 안 나갔어요. 밖에. 우리 애들 둘 데리고 90kg가 넘는 그 몸무게를 들고 나가려면요.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남들이 저를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때는 뚱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니 그 눈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안 나갔어요. 데리고 와라.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막 까만색 양복을 입고 그 다음날 바로 오셨어요. 까만색 양복에 뚱뚱하긴 저만큼 뚱뚱하죠. 깍두기 머리를 딱 자르고 조폭같이 막 007 가방을 하나 들고요. 뭐 큰 가방을 또 하나 막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거예요. 11월 달인데. 그래서 제가 뭐야. 예. 근데 그 007 가방은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거기 뭐 서류가 들어있겠죠. 저한테 뭘 보여주려고 왔겠죠. 근데 이 큰 가방은 도대체 뭘까? 예. 나한테 뭐 선물을 갖고 왔나? 예.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지퍼를 딱 여는데 거기서 보드판이 탁 나와. 이런 보드판이. 제가 참 용 쓰네. 예. 제가 혼자 용 쓰네. 예. 근데 거기다 막 1시간 반 동안 뭘 막 적으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싶어서 오라고 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신랑이 하도 막 그러니까 그냥 와봐 이렇게 한 건데 너무 열정적으로 땀을 뻘뻘 저만큼 뚱뚱한 사람이 다리를 딱 양반 다리하고 꼭 앉아있으니 얼마나 다리가 저리겠어요. 저도 그 앞에 앉아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닦는데 제가 수건을 또 드릴까요?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땀을 흘리니까. 아니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분 같으면 아니 닦으세요 하고 또 주겠죠. 전 너무 싫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떠들면 너 조용히 안 해! 막 너 이리 와! 막 그런 거 다 하시죠? 신 사람 집에 오면 누굴 잡아요? 우리 애들을 막 잡죠. 예. 가만히 있는 애한테 괜히 이렇게 찔러가지고 울리고 막 이렇게 막 근데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1시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니까 결론만 얘기하시라고요.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너무 당황한 목소리로 그니까 상속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차 빼고 포 빼고 다 빼고 상속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네. 상속이 어떻게 돼요? 상속이?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3대 상속하는 집안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열심히 읽었어도요, 그 다음 때에서 그게 다 없어지게 돼요. 근데 어떻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마음속에 딱 상속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요, 구라치시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전적이 일진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희 때는 그거를 이제 망국어로 다 통용된.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죠? 제가 속으로 구라치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더 막 싫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너무 궁금한 거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상속이 될까? 박스를 계속 팔아서 상속을 하나? 막 이렇게. 근데 저희 신랑이 분명 뭔가 봤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 중국에 사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중국에 가신 지가 한 지금 26년? 27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 아메이 못하게 하려고 중국까지 데리고 가서 못 만나게 하려고 그 스폰서를 못 만나게 하려고 중국까지 데려갔는데 제가 충격을 먹고 왔어요. 저희 엄마가 아메이 좋은데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저희 엄마하고 아빠한테 제가 저희 신랑을 데리고 간 이유가 저희 엄마 망했잖아. 망해봤잖아. 말려야지. 그 마음으로 갔는데 저희 엄마가 아메이가 어때서? 좋아.
엄마 망했잖아. 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아, 그래? 응.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이 가져갔던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책을 궁금해서 봤어요. 왜냐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달라붙을까봐.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잘하시죠? 예. 관심 있어?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막 이렇게 찾아가시는. 그럴까봐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지 뭐. 책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왜냐면 경제적인 활동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자들은 잘 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5번을 읽었어요. 5.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만 되면 좋겠네 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랑 한국으로 와서 그 스폰서를 만나고 다시 마케팅을 듣고 너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너무 좋다가 아니고 좋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 책대로 된다라고 하면 더 좋겠네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그러면 나는 안 하고 내가 미팅장은 가줄게 그랬어요. 뭘 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이런 데 와서 배우면 된대요. 그럼 내가 미팅장은 가줄게. 그리고 네가 해. 저희 신랑한테 네가 해가 된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딱 시작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좋은 감정도 없고 아무 느낌 없이 아메이를 딱 제가 시작하게 된 거죠. 그 한 달 딱 시작하자마자 저희 신랑이 굉장히 의욕적이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모이신 분들 앞에서 SP 갈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랬더니 저를 놓고 앞으로 팍 튀어나가는 거죠. 이런 자리에 이렇게 쭉 서서 아까 랠리 하셨죠. 예, 랠리 하는 자리에 앞으로 딱 튀어나가더니 이번에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 달에 SP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참 썩소를 날렸어요. SP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만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좀 괜찮은 건가? 예. 근데 갑자기 그럼 SP를 못 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저희 신랑이 갑자기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곳에서 가장 번화한 저희가 12월 달에 SP를 도전했는데 12월 달에 SP를 가면 1월 1일자 SP가 되죠. 그럼 1월 1일자가 되면 SP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밝혀지잖아요. 1월 1일 아침 10시에 군산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사거리에 서서 SP! 외치겠대요. 100번. 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시든가.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딱 가르치면서 쟤랑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뚱뚱하니까 어디 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랬어?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막 손을 잡고.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자기야 열심히 해. 제가 이렇게 또 그랬죠. 그렇게 하고 저는 뭔지 모르니 놀도 뭐 하면 돼요? 친구들을 만나면 된대요. 친구 딱 7명 있어요. 명단을 적어보래요. 명단? 만만한 친구 적어야 되겠죠. 근데 7명 중에 만만하지 않은 친구가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남았죠? 그래서 4명을 적었어요. 만만한 친구 4명에 저희 엄마 중국에 계시는데 저희 아빠, 제 동생, 그다음에 저희 오빠 이렇게 이 명단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밖에 없는데요. 왜 더 있어야 돼요? 아니 뭐 그 스폰서님이 깍두기같이 생겼어도 저한테 제 포스에는 못 눌려. 왜냐면 제가 좀 더 뚱뚱했거든요. 누르면 못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만나서 커피숍에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막 뭐해? 그냥 뭐해? 이렇게. 아메이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해? 근데 막 이 한 달은 계속 지나가죠. 그 막 SP 이거 해야 되는 날짜가 오는데 저희 신랑은 집에 안 들어와. 또 도대체 뭐 하냐? 막 뭘 막 열심히 배우더니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뭘 배운 거야? 데몬을 배운 거예요. 저희 신랑이. 데몬을 배우고 그 데몬을요 사람들한테 막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거를 배우면 돼. 자기도 이걸 배워야 돼. 이게 뭔데? 실험하는 거래. 아 그래? 봤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거 나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막 저희 신랑이 또 데몬통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데몬 그때는 좀 큰 가방에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바리바리 집어넣었어요. 이걸 저한테 이렇게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은 막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누굴 만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도대체 누굴 만나 물어봤어요. 명단을 봤더니요. 우리 가족, 형제, 뭐 사촌, 친구, 선배, 후배. 제가 보니까 6장을 이렇게 넘겨서 꽉 채워놓은 거예요. 명단을.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메이를 하는 이 아메이를 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이 내 명단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아메이를 할 수 없어. 제가 또 썩소를 날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아메이 하는 거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군가한테 더 열정적인 사람한테 아메이를 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 사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시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다른 데서 가서 할 때 너 왜 나하고 안 하고 그 사람하고 해? 말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없어.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럼 찾아가야지.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한국에 없으니까 안 할 거고. 어때요? 제가 알고 있는 4명 집중 찾아갔죠. 찾아가서 맨날 놀고 와.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또 제가 또 사줘요. 또 얘네들이 도대체 얘가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맨날 집에서 안 움직이던 뚱땡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밥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없는 거죠.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SP 가서 이렇게 외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친구들을 만나서 막 놀고 있는데 12월 29일 날, 아니 30일 날 가장 만만한 친구를요. 오늘은 그래 말해야지.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30일 날 딱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저녁에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근데 말 한마디 못 꺼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네. 저희 신랑이 자기야 SP 했어. 어떡해? 같이 SP를 가기로 했던 제가 어떡해? 사촌 형님을 찾아갔는데 그 사촌 형님의 자녀가 사촌 형님이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촌 형님의 자녀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귀 듣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장애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장애우가 어느 날 갑자기 취직했다고 나갔는데 피라미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촌 형님한테 매일 대출금 갚으라고 5천만 원, 3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논 팔고 집 팔고 막 이러고 있는 그 사촌 형님한테 가가지고요. 저희 신랑이 형님 저 아메이 합니다 하면서 막 대문을 보여줬대요. 저 같으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또 피라미드 하나 갖고 왔잖아요. 정말 따귀를 때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님이 가만히 보더니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래? 라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아니요 형님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신 물건을 마트 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형수님이 그러면은요 혹시 김치냉장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김치냉장고 그때 아메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꼭 우리 편처럼 생겼으나 우리 편이 아닌 몇백만 원짜리인데 PB는 막 꼴랑 이거 점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있는데 혹시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DC 드랍스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정수기도 필요한데 딱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 친척들이 정수기를 그 달에 5대를 필요해서 사신 거예요. 필요해서. 그래서 SP를 마감했어요.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이. 제가 그 커피숍에서요. 벌떡 일어나서 우와! 제 친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그거에 힘입어서 제가 아메이 치약 좀 사라.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 친구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고. 결국에는 아메이 치약도 안 사고 밥만 얻어먹고 그 친구는 갔죠.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잘 안 나오시죠? 어떻게 하지? 제가 맨날 고민하고 얼굴이 어두우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사장님, 네, 혹시 저희 소비자가 DC 드랍스를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갖다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갈게요. 한 번도 전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갈게요. 네. 어디에요?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디시드랍스 하나. 오, 그래요. 제가 갈게요. 네. 어때요? 의욕이 넘치죠? 처음 만져보는 소비자야. 어떻게 할게요? 저희 아이들, 8개월 된 저희 아이하고, 저희 3살 된 아이를요, 어린이집에다가 처음으로 아메 시작하면서 맡겼어요. 근데 얘네들을 6시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군산에서 익산까지 애들을 데리러 가서 애들을 픽업해가지고 그 디시드랍스가 필요하신 그분이 뭐 저녁쯤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픽업해갖고 갔죠.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 추웠죠. 그래서 애들한테 3살짜리한테 엄마 잠깐 올라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서는 딱 나왔어요. 비장하게 제 거 가방 하나, 디시드랍스 하나, 대문통 있죠. 딱 큰 대문통. 그거를 딱 메고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막 이렇게 하고 갔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탁 가슴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이 소비자한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띵동 눌렀어요. 조용한 거예요. 아직 안 왔나? 띵동 띵동 조용한 거예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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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그랬더니 안에서 갑자기 누구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왜요? 아기가 있는 집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고 있는데 제가 띵동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뒤척였겠죠. 그러니까 또 조용히 있었겠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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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기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 짜증이 나서 누구세요? 막 이렇게. 아, 네, 아미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문을 딱 여는데 걸쇠를 딱 걸은 상태에서 이 문을 딱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걸쇠를 딱 열고 문을 정말로 한 이만큼만 열고요. 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뭐를요? 디시드랍스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그냥 가면 돼요? 내 의욕이 넘치는데? 네, 어떻게 해요? 제가 잠깐 실례가 안 되면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랬더니 빨리 디시드랍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면 문을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디시드랍스 들고 발로 문을 탁 걸었어요. 못 닫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안 되니까 왜요? 하면서 딱 열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막 쫙 들어가서 현관에서 제가 이걸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실험 한번 보셨어요? 네. 안 봤는데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이거를 왜 좋은지 쓰실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이 아니 안 봐도 돼요. 가세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요. 아기가 막 칭얼칭얼 하는 거예요. 안 봐도 돼요. 빨리 가세요. 예. 아유 그러지 마시고 하면서 막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그분이. 알았어요. 해보세요. 딱 했어요. 그 큰 가방, 그 대문 가방에서요. 그냥 그것만 딱 꺼냈으면 얼마나 지금은 그렇게 하죠. 또 꺼내. 그 거실에다가요. 다 꺼내갖고 진열을 착 해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체크하고 했는데도 꼭 빠지는 게 있죠. 뭐가 빠졌게요? 식용유가 빠진 거예요. 아이씨, 어떡하지? 죄송한데 식용유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표정 있잖아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갔는데 1리터가 넘는 그 식용유병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돼요? 네, 1.5리터, 2.8리터? 예, 이거. 예, 그럼요. 그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컵에다도 하시고 하시죠. 근데 유리에다가 이렇게 거울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살짝 붓고 이게 정말로 막 손은 벌벌벌벌 떨리는데 막 많이 해본 것처럼 살짝 붓고 이제 식용유를 딱 놓고 디시드랍스를 딱 집으려고 하는데 이 애기가 갑자기 식용유를 탁 없더니 푹 누른 거예요. 이게 뭐가 나와요? 식용유가 푹 터진 거예요. 근데 얘가 이게 딱 나오니까 재밌었나? 뚝뚝 이렇게 누른 거예요. 이게 퍽 이렇게 나온 거죠. 11월 달에 저희 집에 오면서 땀을 흘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땀이요.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는지. 어떻게. 이 엄마 짜증까지 난 상태에서 이게 식용유를 거실에다 엎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닦아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디시드랍스의 힘이에요. 제가 또 막 이렇게 잘난 체 하면서.
거기다 디시드랍스를 또 확 엎었네요. 어떻게 엎은지 아시겠죠? 네. 물을 떠다가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요. 아무리 닦아도 거품이 막 바글바글. 또 닦을수록 어때요? 밀려서 저기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엎어져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땀이 막 뚝뚝. 그분이 좀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애기 딱 안고 다리를 딱 하고요. 막 이렇게 떨면서 네. 그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덜덜 떨리는 막 이렇게 막 떠는 다리가. 거기에서 2시간을 넘게 그걸 닦은 것 같아요. 거품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미끄럽잖아요. 또 세제가 묻으면 미끄럽고 식용유가 묻어있기 때문에 더 미끄럽고 이 애기 넘어지면 이제 날 고소할 거라는 거죠. 닦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데몬이고 멋이고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방에다가 이거를 정리해갖고 넣으면 지퍼가 잘 닫히지만 이거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닫히죠. 막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2시간 반을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 사람도 열받고 저는 얼마나 그래서 막 그거를 막 주섬주섬 해갖고 가방 이고지고 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갖고 죄송해요 하고서는 이제 딱 현관문으로 딱 나왔는데 신발이 또 워커 숙여야 신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벗을 때는 이렇게 털면 되는데 신을 때는 꼭 숙여야 되는 이걸 이고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또 신어지지가 않잖아요. 놓고 신발을 신는데 5분 걸렸어요. 뒤돌아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아줌마 돈 가져가세요. 디시드랍스 돈 가져가시고. 그래서 제가 괜찮은데 예. 그랬더니 돈을요 저한테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11,000원이 아니에요. 잔돈까지 이렇게. 이거 걸었잖아요. 디시드랍스 이거 데몬 가방이며 뭐며 다 걸었잖아요. 이거 엎어지면 어떻게? 쏟아지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돈은 집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뚱뚱한 몸으로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거를 집었는데 이것들이 또 정말 아니나 다를까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분이 발로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아줌마 빨리 가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닫고 나오면서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눈물이 마스카라 화장하지도 못하는 여자가 그 소비자 한 명 만나겠다고 마스카라를 또 해가고요 눈물인지 핏물인지 검은 물이 막 거울로 쳐다보니 콧물에 막 내렸어요. 막 내리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내가 왜 이런 짓을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 그래서 딱 내렸단 말이에요. 딱 내렸더니 주차장이 난리가 났어요. 경찰차가 119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우리 애들이 그 3시간 동안 그 추운 차에서 생각도 못한 거죠. 하나는 카시트에 묶여가지고 막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고요. 우리 그 첫째는요 여자애거든요. 창문 벽을 긁어갖고요 피가. 그래서 막 근데 전화번호도 안 넣고 그냥 간 거죠. 전화가 왔어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구급차 오고 막 문을 열기 직전에 막 이걸 문을 부시기 직전에 제가 막 갔는데 경찰이 저를 딱 보더니 엄마가 저 상태가 안 좋죠? 얘네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상태가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거 새고랑 찰까봐요. 막 또 막 차를 막 문을 닫고 죄송해요 하고서는 집에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온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아메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가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했던 그 소비자분이 저한테 잘못하신 건가요? 저를 무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냐면 제 잘못이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잘난 척 하려고 딱 보고 너무 쉬워 보이니까 할 수 있어. 잘 알지도 못하는 아메이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그 마음만 앞서서 제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울고불고 막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막 전화해갖고. 이 죽일놈아! 나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딸인데 네가 나 데려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저희 신랑 도대체 이 미쳤나? 막 이렇게. 그래도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 다리 떨고 2시간 동안 날 봤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수를 할 거야. 어떻게 복수해요? 반드시 네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야. 그때부터 15년 동안 저하고 가장 절친인 소비자가 됐어요.
지금 그 디시드랍스 할 때 막 그 식용유를 엎었던 걔가요. 15살이에요, 지금. 16살. 저를 이모라고 부르죠. 네, 그 소비자가 저를 지금 보잖아요. 아, 언니, 사람 됐어. 막 이래요. 머릿속은 아무것도 없고, 몸은 가꿀 줄을 몰라서 그냥 살면 되겠지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 뻔한 인생이었는데, 저희 신랑한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쁜 놈, 죽일 놈, 근데 지금은요, 저희 신랑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신랑이 자고 있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얼굴을 제가 만져봐요. 진짜 이 잘생긴 남자가 나의 남편인가? 이렇게 착한 남자가 나의 남편인가? 난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여자지. 왜? 그때부터 제가 데몬 연습, 마케팅 연습,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디 와서? 이 자리 와서. 저한테 제가 뭔가를 가르쳐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저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 이렇게 살아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로지 아메이에서 만난 저희 스폰서님들만 저를 걱정하고 네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줘. 어떻게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한 번도 제가 왜 남자를 그냥 좋은 놈 만나서 인생 피지 뭐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어떻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 인생을 책임지진 않아요. 제 인생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냥 걱정할 따름이죠. 그렇지만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항상 걱정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역전이 됐어요. 그렇게 누군가한테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막 부부싸움, 아메이 때문에 막 부부싸움 한대요. 막 가서요, 따귀도 맞아봤어요. 남편이 와이프 왜 아메이 시키냐고 막 남편을 막 여자를 막 때린대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죠. 새벽 3시에. 저 막 멱살을 잡고요. 제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죠. 예. 한번 깔면 끝나는데. 참아. 누구를 위해서 참아요? 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참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참았어요. 내 인생 바꿔보고 싶어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메이를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언젠가는 누구한텐가는 반드시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굳이 아메이여서 더 부각이 되는 것 뿐이죠. 내가 아메이여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직장 다녀보세요. 제가 왜 고등학교 선생님을 그만뒀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젊은 여선생이기 때문에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10년 앞서서 왔던 그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요. 아무도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지가 않아요. 참 예쁘거든요. 찾아가지도 않고 그 선생님 무슨 말 하면 무시해. 근데 제가 본 게 뭐냐면요. 내가 10년 후에 정말 젊고 이쁜 선생님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이 더 힘들어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이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말들에 대한 그분이 저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욕이 넘쳤을 뿐이지. 제가 12년 동안 아메이를 하면서요. 혼자 개인 PB로 3천만을 넘게 해요. 3천만 PB.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치약 하나도 못 팔았던 제가 그만큼 노련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경험이 쌓이면서.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봤더니요. 제 모습을 보고 저를 따라올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뚱뚱하죠? 못생겼죠? 또 성격도 더럽죠? 네,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아메이 시작하고 1년 만에 결단한 게요.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90kg에서 시작해서 제가 지금 52kg 나갑니다. 많이 뺐죠? 한 명이 튀어나갔어요. 그 한 명이 부정적인 제가 나간 거죠. 어느 날 저한테 어떻게 살 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그때부터 나를 모델로 삼아보자.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요.
지식도 쌓고요. 이게 저보다 스폰서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12년 동안 하면서 나 이렇게 PB도 잘 올리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다이아몬드를 못 가지? 어느 날 제 마음에 왜 다이아몬드를 못 가지? 남들은 2년, 3년, 5년, 10년 안에 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데 난 12년. 왜 못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한테 여쭤봤죠. 사장님 왜 제가 다이아몬드를 못 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사장님 혹시 시스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죠. A 스텝도 하죠. 그러면은 못 갈 이유 없어요. 사장님 근데 한번 다시 점검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내가 못하는 게 뭘까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마케팅을 안 하는 거예요. 데몬도 많이 하고 소비자도 많이 만나고 상담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데 마케팅을 안 하는 거예요. 마케팅. 사람들한테 이 아메이가 좋아, 물건을 바꿨으면 이런 이점이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글로 써서 마케팅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자기야 나 다이아몬드 가고 싶은데 자기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야? 내가 사람들한테 말로 하는 마케팅 말고 글로 딱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을 좀 만들어서 나한테 간단 명료하게 좀 만들어줘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한 달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노트를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 노트를 딱 펴서 보니까 마케팅 노트였어요. 근데 그 마케팅 노트가 아무나 봐도 이거 너무 좋은 거네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마케팅 노트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20장짜리를 딱 만들어가지고요. 저한테 이걸 딱 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제가 마케팅 노트를요. 한 달에 한 권씩 20장이 달려있는 그거를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마케팅을요. 20장씩 한 권씩 마케팅을 끝냈어요.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 없으면 없습니까? 이 사람한테 했으면요. 또 이 사람한테 하고요. 또 이 사람한테 하고요. 또 이 사람한테 하시면 돼요. 20명을 널리 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들었던 사람이 나 또 들어야 돼? 들어봐. 내 숙제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깨지는 거예요. PB 올리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점수 올리러 막 물건 써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요. 한 달 내내 마케팅만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본사에서 3달이 딱 지나니까 본사에서 전화로 저희 신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되게 신기해요. 왜요? 사장님네 그룹만 전체 그룹이 30%가 상승이 됐대요. 3달 동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요? 저희 신랑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마케팅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썼던 이 소비자가요. 그래 그럼 2개 쓰면 더 좋겠네. 3개 쓰면 더 좋겠네. 이렇게 깨우치게 되고 나만 쓰는 게 아니네. 이걸 깨우치니까 사람들을 소개시키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소비자들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3개월을 집중했는데 그 3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아메이 대단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엄마가 아이들 둘을 다 중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뭐 유학 아닌 유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데리고 가버려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17살이거든요. 5살 때 간 아이가 17살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인 아닌 중국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항에 딱 들어오잖아요. 정말 온갖 멋을 다 내고 오는데 조선족이야. 중국 사람보다는 조금 낫고 그렇다고 한국에 오면은 정말 촌스러운 시골에서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공항에 딱 들어오잖아요. 엄마! 막 보이지도 않는 저를 찾으면서 소리를 엄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를 딱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둘이 막 숨어요. 조선족들이 막 엄마라고 부르면 나 조선족이잖아. 죄송해요. 제가 조선족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어쨌든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들 5살, 3살짜리를 중국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겠다 엄마가 다 키워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독하다. 그 작은 애들을 거기다 보내놓고 넌 잠이 오냐? 막 이렇게.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저희 신우님이었죠.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인데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저희 신랑이 4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4살 때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저한테 결혼할 때 첫 번째로 원했던 게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남의 손에 안 키운다. 그 남이 부모님도 촉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메이 만나고 자기가 보낸 거예요. 근데 저희 신우님은 제가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독하니까.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꼭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밥숟가락에 입을 딱 넣으려고 하면 넌 독하다 이래요. 왜요? 너는 그 조그만 애들을 보내놓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착하시거든요. 착한데 그래. 아, 네, 넘어가요. 잠은 오니? 네, 잘 자요. 네. 근데 저도 잠 못 자고 못 먹고, 예. 그래서 살이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밤마다 울어요, 제가. 밤마다 울어. 우리 애들이 날 보고 싶어서 울지는 않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우리 엄마 속상하게는 안 하는지 막 밤마다 우는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년을 그걸 참고 들었어요. 근데 2년이 넘었는데도 그걸 계속 얘기하시길래 어느 날은 밥을 또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목구멍에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딱 놨어요. 네, 넘어가요. 그러면 언니, 우리 아이들 제가 데려올게요. 대신에 그렇게 말하는 언니가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내가 왜? 그러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자기 자식 보내는 거 좋아서 밥 먹고 자고 웃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굳이 그거를 말을 해서 저한테 상처 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줄 거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느낀 게 뭐냐면요. 아메이 그런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너 안 쓰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맨날 아메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그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제가. 그때 막 탁 밥숟가락 놓을 때 저희 신우님이 딱 깜짝 놀라는 걸 보고 아 그럼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가 더 잘 되는 거죠. 잘난 체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컸어요. 이번에 외국인들, 저희 아이는 중국에 살지만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들, 이렇게 스피치 하는 대회가 있대요. 그 스피치 대회에서 뭐 50세 되시는 분도 있고, 뭐 30세 되시는 분도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상대로 하는 스피치 대회에서 2등을 했대요. 대단하죠? 저한테 카톡으로 엄마, 저는 19살을 기대해요. 왜? 빨리 한국 가서 아메이 꼭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지금 중국에서 레그가 독립이 돼요. 근데 그 중국 분이 한국말을 못하세요. 한국말을 못해서 누가 통역을 하냐면요. 저희 딸. 네, 13살부터 통역을 했어요. 통역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통역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누가 비전을 봤어요? 저희 딸이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13살짜리가 하는 마케팅을 듣고 중국 사람들 대단해. 아메이 하겠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P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제 파트너가 중국에서 GP가 됐어요. 그 전화를 하죠. 이렇게 뭐 가지는 못하니까 전화만 해요. 전화해서 딱 하는 말 3마디밖에 없어요. 짜요? 처음에 니하오. 이건 뭔지 아시죠? 안녕 이 뜻이에요. 짜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먹는 그 요구르트에 짜요 짜요 있죠? 예, 이 짜요 짜요가 뭐냐면요. 화이팅 화이팅 이 뜻이에요. 힘내 힘내 이 뜻이거든요. 근데 전화해갖고 말을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은 중국말하고 나는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요 짜요 이렇게 해요. 그럼 그분이 오 짜요 이렇게 짜이젠으로 끝나. 근데 GP 갔어요. 대단하죠? 아메이 말을 통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아메이 말로 설득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 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을 그 사람한테 마음으로 전달하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할 때 사봐라고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봐라고 안 하죠?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써봐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써봐.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사봐로 들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말을 계속 하시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사봐예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감동을 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눈빛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기 오신 분 중에 아메이 정말 끌려갖고 오신 분 분명히 있으세요.
아메를 해라가 아니에요. 아메를 내가 왜 도대체 너한테 이거를 계속 들어보게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와서 성공했어. 저 성공했죠. 저 성공했는데 저희 스폰서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저를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 스폰서님한테 감사해요. 이거 외에는 한 번도 뭔가를 해준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성공하시죠? 누가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 스폰서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 이 성공, 내 인생, 정말 괜찮은 내 인생, 아메이로 좋아진 내 인생,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주고 싶어. 그 마음을 전달하시면 분명히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요? 그 부정적인 그분이. 저한테 언니 사람 됐어 막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치만요. 제가 전화해서 동상 1,000만 원만 보내봐. 있으면 그냥 보낼 그런 분이세요. 내 주변에 나의 인맥이 될 만한 사람 있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맥이 다 끊어져서 아메이 못하겠대. 아메이를 하면 내 인맥이 다 끊어진대. 인맥이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맨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정하고 뭔가를 빌리고 뭔가를 부탁하고 그건 내 인맥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 사람의 인맥이 나예요. 그 인맥이 되셔야죠. 있는 인맥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의 인맥이었는지 단번에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아가씨들 특히 아가씨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는지 아세요? 그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아메이 하기로 했어 이렇게 말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응을 하죠? 근데 끝까지 아메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전 없어. 결혼하지 마. 라고 가르쳐요.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연애할 때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180도 달라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애할 때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는요.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5년 아메이에 바쳤습니다. 아메이에 미쳐서가 아니라요. 제 인생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쳤어요. 그 도구가 되어준 아메이가 너무 좋을 뿐이지 아메이 때문에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나잖아요. 세상이 멸망할 때가 온대요. 이 지구가 깨지든 뭐든 나 없으면 내가 없는 그 시간이 멸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내 인생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치만 아니다 생각하시면은요.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는 것도 그렇다고 아메이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 그래 죽기 전에 나 해냈어 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너무 잘난 체해서 죄송해요. 예. 그렇지만 그냥 평범하게 뚱뚱한 아줌마로 아이들 바라보다 실망하고 남편 바라보다 실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여자로 살 뻔했던 제가 이렇게 많은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리더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인생으로 바뀐 거죠. 한번 알아보시고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거를 한번 알아보게끔 강요하는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제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실망하셨겠지만 누군가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이아몬드 클럽에 가서 만나면 저한테 그때 그 얘기 듣고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더 용기를 가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너무 애쓰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